안녕하세요. 이번 여행 뉴스 시간에는 써니쌤을 모시고 여행에 관련한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풀기 차원에서 알쏭달쏭한 영어 단어 퀴즈입니다. 우리말로 가게 라는 뜻의 샵과 스토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써니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샵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입니다. 반면 스토어는 공장 등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쌓아두고 파는 가게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기사가 운영하는 사진관을 포토샵, 예쁜 장식꽃을 파는 가게를 플라워샵이라고 하고, 여러가지 미리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편의점을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행이라는 영어 단어들도 다양한 의미와 쓰임새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트립, 트래블, journey를 모두 여행으로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이 중 트립은 2-3일 정도의 짧은 여행, 예를 들어 비즈니스 트립, 그리고 journey는 상당히 긴 여행으로 여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통상적으로 트래블이 여행의 대표적인 단어로 쓰이죠. 이 정도는 중학교 수준이라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영어 교실로 들어가 봅시다. expedition, explore, adventure 등의 단어들도 여행이기는 한데 각각 다른 의미 차이가 있답니다. expedition은 어떤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떠나는 여행입니다. 예를 들어 북극 탐험 같이 북극을 찾아보기 위한 목적 수행의 여행입니다. 어드벤처는 여행 중 계획되지 않은 모험에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행 중 모험, 위험, 재미 등이 있는 행위적 이벤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익스플로어는 어드벤처하고 좀 달리 여행의 목적이 뭔가 신기하고 또 궁금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찾아가는 조금은 지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여행입니다. 이처럼 여행이란 관련 단어들이 많은 것은 영미문화권에서는 우리말의 여행이란 두 글자로 설명하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만큼 다양한 여행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 조금은 생소한 여행 스타일로 오버랜드 또는 오버랜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버시는 해외라고 번역되겠죠? 그러면 오버랜드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하죠? 실상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그냥 오버랜드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이제부터 오버랜드의 의미와 이러한 스타일의 여행을 하는 오버랜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오버랜드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버랜딩 여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비행기 등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자동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럽을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것은 오버랜딩이 아닙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칠레 산티아고를 다녀오는 것도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포장, 비포장, 그리고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는 스스로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급적 모든 지형을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개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이나 돌짝길, 진흙탕길도 갈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여행 중 모험, 위험 또는 재미를 추구하는 어드벤처 성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보지 못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로 어떠한 난관에서도 스스로 자립하여 여행을 마칠 수 있는 장비 준비와 수리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수리라든지 차량 정기 및 긴급 상황 등에서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긴 여정도 마다 않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오버랜딩은 편안한 관광이나 레저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쉽게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여행 목표를 난관을 뚫고 성취해가는 도전이 필요한 여행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낙담과 좌절에서 다시 회복하여 계속할 수 있는 지구력과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여행 중 지치거나 난관 가운데에서도 팀워크나 개인의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여행을 진행하여야 하는 원웨이형 여행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 나라의 국경과 대륙을 넘나드는 지속 가능한 여행 루트와 그 준비입니다. 여러 나라 또는 여러 대륙을 건너가며 하는 여행이므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최소 1년 이상일 겁니다. 여덟 번째로 기성 숙박시설이나 식당이 아닌 취식과 잠자리는 캠핑 또는 차박이 주가되어야 합니다. 여행 과정 중 대부분은 아웃도어에서의 잠자리와 취사를 하는 여행입니다. 모텔, 에어비앤비, 민박 등의 실내 숙박이나 식당 이용 등을 주로 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의 매우 긴 여행을 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북극해와 남극해까지 있는 트랜스 아메리칸 하이웨이라든지 아프리카 종단이라든지 실크로드로 유럽 등을 가는 것이 이러한 좋은 예입니다. 한마디로 요점 정리하면 Exploring the World, Seeking New Horizon,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세계를 탐험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행을 오버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구권에서 모험심 많은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버랜더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차량 개조, 자동차 수리와 전기 관련 지식, 세계 각국의 입출국과 그리고 역사, 문화, 정치 상황, 방문지 등에 관한 자료 준비, 여행 경비, 자신의 건강, 여권, 예방접종,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장거리 장시간 여행을 위한 현재의 생활 정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써니의 추정으로는 미국과 유럽에는 대략 400여 개의 팀이나 개인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에서 나름대로의 루트와 일정으로 오버랜딩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써니도 일반 여행보다는 오버랜더의 도전 정신에 공감하여 5년 전부터 차량 준비, 자료 수집, 훈련 여행 등을 해왔답니다. 이제 시즌 3를 마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내년 초쯤부터 멕시코로부터 시작하는 중남미, 그리고 남미, 남극권, 카리브해 국가들, 그리고 유럽 58개국을 거쳐 아프리카 58개국, 중동, 여러 스탄 국가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를 거쳐 오세아니아, 이후 필리핀, 대만, 일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다시 중국과 북한을 마친 이후 사이베리아를 종단하여 유럽에 와서 미지난 부분을 마치고 뉴욕으로 건너와 캐나다 동부를 마치면 4차로 세계여행 시즌 44편까지 대단원의 세계여행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하여 184개 국가를 오버랜딩한 스위스 커플이 현재 기네스 세계기록 보유자랍니다. 이들보다 아주 늦게 시작한 써니는 건강관리, 위기관리, 재정관리를 잘하면서 80세 되기 이전까지 국제표준기구 ISO가 설정한 250개 국가 중에 213개 국가의 오버랜딩을 목표로 열심히 이들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차박이란 새로운 유행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산, 무슨 계곡, 무슨 바닷가 등에서
레저 스타일의 캠핑 차박을 넘어 수년 이내에 세계를 무대로 하는 많은 한국의 오버랜드들의 도전이 있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오늘은 오버랜딩이란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오버랜딩을 꿈꾸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